처음에는 뭐였을지 모르니까. 수십 명. 수십 명. 약 300여 명. 우와, 300여 명이요? 엄청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안중근이 총을 쥔 의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홍이동 그리고 신화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마주친 일본군이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던 데다가 이 안중근 의병 부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하여튼 뭐 이런 의병 활동에 있어서는 늘 게릴라 작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곧이어 영산에서 세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곳 영산 안중근 의병 부대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승리.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패배였냐면요. 300여 명 중 20여 명만이 겨우 생존할 정도입니다. 20명만요? 너무 많이 네. 잃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패배의 진짜 원인은 안중근에게도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 네. 사실 이 홍이동 신화산 이 앞선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는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인 상인들을 포로로 붙잡게 돼요. 이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 포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만국공법 모르십니까? 풀어주시오. 자, 이 국제법에 따르면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맞아요. 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된다. 안중근은요 이런 원칙과 함께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천주교의 박애주의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냥 석방한 석방한 거예요. 거예요. 그럼 그 석방한 그 군인들이 위치나 등등 상태를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중근에게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안중근 의병 부대의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린 겁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일본군에게 안중근 의병부대는 너무나도 쓰라린 대패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이 한 번의 패전에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동포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안중근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11명의 동료를 가까스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11명. 11명.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 그 11명 갖고도 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네,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게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은 동료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이것을 증거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어이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손가락을 잘라 굳은 결심의 뜻을 보이는 단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에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꺼져가는 항일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가장 먼저 칼을 들어 자신의 약지를 힘주어 잘랐죠. 11명의 동료들도 주저없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단지 동맹입니다. 이 참 한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이 손인죠, 손바닥.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에 보이는 이 손바닥 도장 많이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보기만 해도 바로 그냥 안중근. 그렇죠. 사실은 저게 단지 동맹은 단순히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지 말고 의병투쟁으로 기존의 의병투쟁의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안중근이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는 전환점이구나. 이 시점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 동맹의 취지를 적절하게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잘린 손가락에서 피를 모아가지고 붓에 묻힌 다음 이런 글을 태극기에 남깁니다. 보시죠. 대한독립. 그런 느껴지네. 피를 모아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거를 의지를 다진 것 같아요. 뭔가 300명의 전투를 했을 때 그때 살아남았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 마음이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 바쳐 뭔가 마지막 하나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을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네.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체계를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하얼빈에서 일본의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러 온 거니까 하얼빈이라는 국제 도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 그 국제 정치적인 효과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갑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 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네.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깜짝 놀라셨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한글. 한글은 아주 먼 옛날 세종대왕 때부터 썼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훈민 정음이었습니다. 맞네. 그때부터 한글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때 생겨난 이 한글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와 벌써부터 몇 대 맞았는데요, 선생님.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은 과연 누굴까요? 성이 어떻게 돼요? 성만 알려주면 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한 진짜? 아니, 성만 예. 조나단은 성만 알려주면 무조건 알죠. 얘기해 주면. 네. 쭉.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주. 주시경 선생님. 정답. 안 해요. 바로 이분입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1913년 주시경이 우리 글을 대신할 한글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연구위원님, 그러면 이전에는 한글이라는 뭐 말을 안 썼던 거예요? 네, 안 썼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말글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글자를 뜻하는 한나라 글로 썼어요. 근데 한나라 글이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줄여서 한글 용어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글을 가리키는 한나라 글을 줄여서 한글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하나, 크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우리 글. 이런 한글의 아버지이자 우리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주시경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사전을. 네, 너무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주시경은요, 언제라도 우리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연구위원님. 그럼 이때까지는 그 우리 한글 사전이 없었던 건가요? 1910년까지는 사전이 없었습니다. 사전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방식이 녹아있는 언어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은 사전 편찬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사전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 속에 이 사전을 바라본 겁니다. 이때 주시경은요, 우리말 사전을 꼭 완성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1911년 주시경은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사전 편찬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려고 했던 사전의 이름 뭐였을까요? 뭐 한글 사전? 자,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죠. 바로 말모이였습니다. 말모이? 이거 영화. 네, 맞습니다. 이현 씨 말모이 아시죠? 말을 모으다. 그렇죠. 맞네. 말모이. 네, 그래서 말모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 지은 이 이름이 사전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제로부터 우리말을 지켜내겠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품고 시작한 주시경의 사전 작업.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은요, 불과 4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4년? 바로 1914년 주시경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이 주시경의 죽음 이후 사전 작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은 점점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주축이 된 인물들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도 주시경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시경의 뜻을 이은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조선어 사전 편찬의 제시동을 건 조선어 연구회. 자, 이 꺼져가던 사전 편찬의 불씨를 지핀 인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 자, 이긍로. 이긍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제히 감시도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 자, 이 조선어학기 사전 작업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뭐 통치가 감시가 덜하니까. 느슨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하하, 이게 시작부터요, 이 거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문제? 자,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어떤 말을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쓴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와, 맞네. 맞네. 게다가 한 가지 뜻의 단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사투리. 사투리.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사전을 만들려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모아야 됩니다. 과연 조선어학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어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책. 여기서 이 잡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와. 자, 과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공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투리. 모은 잡책. 모의 잡채. 자, 사투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설날이나 추석 때 어디 내려가? 정답. 시골어. 맞아. 어두. 우리나라 동현! 말이잖아요. 정답. 정현. 정답. 오케이. 시골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시골. 정답. 자, 정답. 정답. 제가 했잖아요. 3, 2, 1. 시골말 모의 잡채. 정답. 시골말 모은 잡책. 모으단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답. 정답. 시골말 때려 잡책. 시골말 격파 잡채. 시골말 부서 잡책. 뭘 부셔? 아니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나가 조잉 정답. 예. 정답했어. 자, 시골말 나 알겠어. 캐는 잡채. 오 비슷했어. 자, 정답! 좀만 더 하자. 자, 조하자. 시골말 캐기 잡채. 정답! 진짜. 이거는 누나 형이 다 한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와. 시골말 캐기 잡채. 와, 근데 저 진짜 정말 케이크 잡채. 근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하자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캐네요. 금방 캐듯 전국에서 시골말 캐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으이차, 시골말 캐기, 맞네. 시골말 시골말 캐기. 캐는 거. 자, 그러면 안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는 그 지방 시골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그렇지.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역시. 근데 너무 잘 숙제를 잘 내주셨다. 그러니까요. 나였으면 너무 잘했다. 재밌게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요. 방학 기간에. 그러니까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예원 씨가 준비한 특별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요.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테스트 좋아해요 저는. 네네. 아무래도 제가 혼자 네네. 반장을 너무 장기 집권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맞죠. 저는 늘 드리려 했는데 못 가져가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대로죠. 그래요? 그 반장의 자리를 넘겨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넘기는 게 아니고 제가 뺏는 거거든요. 말은 정확히 해야죠. 이름하여 벌거벗은 한국사 대 우리말 겨루기. 화면에 뜨는 이 네. 사투리가 어떤 뜻인지 맞춰보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잘 맞추시면은 이제 반장의 자리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운명적으로 이제 제가 반장할 때가 됐나 봐요. 왜냐?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우승했어요. 예. 오, 조나단 괜찮아요? 저는 용전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 100점 한 번 받았어요. 아하, 받아쓰기 100점은 누가 못해? 누가 못해? 누구나 하는 거. 와, 네. 기대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두둔.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갯불. 오, 갯불은 그래도 좀 드라마에서 간간히 나왔던. 갯불? 이런 거 아니, 전 반장 안 하고 싶은데 나단 씨가 반장하는 것도 싫어서. 갯불. 네, 됐어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1%의 보여주시죠. 희망. 뭐야? 아니, 저는 그냥 뜻이잖아요. 강아지의 뿔? 갯불이 강아지의 뿔? 그러니까 갯뿔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금 더 모른다. 나는 이렇게. 나도 동현 씨한테. 전혀. 그건 이게 해석한 거고. 그거 해석이죠. 갯불도 모른다를 전혀 모른다로 해석한 거네요. 네.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맞출 때 문제 많이 그렇게 해줘도 있으니까. 되고. 강아지의 뿔 그리고 전혀라고 적으셨는데 네. 정답은 바로 감기입니다. 왜?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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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뿔? 아니 개뿔이라고 이건 해요? 말이 안 돼. 나 왜냐면 개뿔 걸렸어.
이번 문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문제. 네. 경상도의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굴레수요. 굴레수염? 오케이. 오케이. 굴레수염? 굴레수염? 오케이. 하나, 둘, 셋. 렛츠 고! 이겼다. 뭔데? 진짜. 정답 보시죠. 정답. 근데 이거 이거는 오답 한글날 아니에요? 특집 안 돼. 한글날인데 이거 오답이야. 한글날 특집 안 돼. 한글날 특집. 이게 그러면 저희가 그 근데 많은 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구레나루가 아니고 구레나루. 네 구레나루 길어. 와, 이거는 알 법도 하다. 네 시작하죠.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따까리. 따까리. 헤이, 따까리. 이 따까리가 왜 딱 나오지 뭐 그럼.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후배와. 잠깐만. 나 이거 같아. 이거 같아. 내가 네 따까리도 아니고. 그렇지. 오! 나한테 한 얘기야? 내가 네 나한테 한 얘기 같아. 아니. 내가 네 후배도 아니고. 저한테 한 얘기 같아서 자, 정답 이건 뭐 맞출 것 같아요. 공개합니다. 어? 뭐야? 따까리 열리네. 따까리 열려. 그런 용어는 안 돼요, 방송에서. 안 돼요? 왜요? 되겠는데 뭐. 네, 돼요, 돼요. 한국 사투리인데요? 따까리 열리게 자꾸 할래요? 따까리 열리네. 이거 무서워서. 이거 퀴즈 내겠어요? 네. 무서워가지고. 몇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자, 이제 네네네. 한 문제. 자, 내 인생을 겁니다. 네. 야. 한 문제 싸움이야. 야. 이번엔 경상도고 얌생입니다. 이거 얌생이. 힌트로 두 글자 동물입니다. 이대로 우리 동현 씨 반장 되나요? 이럴 수 없어. 이로써 내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이럴 수 없어. 왔다. 얌얌. 하나, 둘, 셋. 염소. 토끼. 그러면 바로 네. 정답 보시죠. 네. 얌얌얌. 정답. 오케이. 반장으로 확정. 와. 감사합니다. 야.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네. 야. 일단은 저는 반장에 큰 욕심이 없는데 와.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좀 부족할 때 예원 씨께서 또 다시 반장을 맡아서 네. 우리 한국사를 이끌어서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큰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뒤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학회에서 가능한 표준어 어휘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준말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전을 내려면은 표기법이 통일이 돼야 돼요. 아, 이젠 또 표기법. 그래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을 통일했어요. 거기에 외래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사전 하나 만들 게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그 과정을 저는 하루만 해도 바로 수기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단어가. 맞습니다.